개설할 수 있는 건 다 개설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가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서울대에서 웬만한 학과의 권장 과목으로 미적분 기하를 넣어버려가지고요. 안 할 수가 없는데 저희는 한 3년쯤 전에 서울대하고 이야기를 해서 서울대가 기하 좀 개설해달라 해가지고 그때 개설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과 전체 학생이 미적분 기하를 다 이수하고 대학 진학을 수시를 원서 쓸 수 있어가지고 특별히 지금 변동될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국수학 개설할 수 있는데 모국수학 개설할까요? 물어보니까 안 해도 됩니다. 굳이 그렇게 무리해서 할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심화수학 정도면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여기까지만 한 거고요. 사실 이것만 해도 서울대가 원하는 미적분 기하 이수까지만 해도 되게 교육과정에 무리를 불러일으키는 교육과정이에요. 좀 이따 보시면 알아요. 왜냐면 1학년 1학기에 우리 학생들이 왜 고난의 시기를 거치느냐, 수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학이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화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 교과다 보니까 외고에서 개설하는 교과고요. 그리고 사회 같은 경우에는 잔뜩이잖아요. 수능 11개 과목 다 있고요. 그리고 국제에 관한 교과까지 같이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일을 많이 하라고 세계문제와 미래사회 3학년 과목을 맡겼는데 이게 이제 올해 제가 수업한 거예요. 수업 자료, 수업 교재 없습니다. 매주 자료 조사해가지고 매주 영상 확보하고 그걸로 수업 자료 만들어서 일주일 막 버티고 이러면서 3월달에 개학했더니만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네요. 그래서 이거 갖고 수업을 계속 하고요. 이걸로 이제 5.18까지 연결을 시켰고 좀 있으니까 미나리가 또 아카데미 올라가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했고 조지 플로이드가 재판 판결이 나왔고요. 조지 플로이드 사건 1심 판결이 나와버렸고 올림픽 개최가 됐고요. 오염수 방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3만 달러를 돌파할 때부터 8만 달러까지 폭등하고 그 다음에 또 폭락하는 과정을 매시간 확인을 했어요.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서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 욕을 조금 하다가 나중에는 많이 하게 됐죠. 학생들과 같이. 왜냐면 학교 3학년 학생 중에 한 명이 아버지가 5년 전에 1비트코인을 사줬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은근슬쩍 팔아먹어가지고 0.00001 비트코인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0만원까지 올라버렸어요. 그러다가 또 폭락을 해가지고 3만원까지 떨어졌는데 그런 과정들을 재밌게 했었고요. 재밌게 했었고 이과 학생들 대상 수업이니까 반도체, 전기차, 4차 산업혁명, 자율주행, AI 이런 것들 등 다양한 것들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왜냐면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이게 학교 프로파일에 실려가지고 대학에 이런 수업을 했다고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계속 이걸 정리해서 프로파일 만들 때 올려줍니다. 그냥 수준이 떨어지는 수업을 진행하지는 않는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과학 같은 경우에는 과학 1 4개, 과학 2 4개, 고급과학 4개, 그리고 실험, 물화생 실험 플러스 프로그래밍까지 이렇게 개설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이과 학생들의 수시 라인은 과학 1 2개 이수, 그 다음에 그 다음 학기에 과학 2 2개 이수, 그 다음 학기에 고급과학 2개 이수, 그리고 그 다음 학기에 동시에 실험 1개 이수. 이게 전형적인 상위권 대학을 가는 학생들의 라인이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2를 들으려면 1을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 2개 들으면 그 라인 그대로 2, 2개로 가게 돼요. 그래서 자기 전공, 진로와 관련된 과목들을 듣게 됩니다. 또 나왔네요. 모든 게 문제입니다. 이게. 왜냐? 서울대가 요구하는 기하와 미적분과 확통을 수시 전까지 수업을 이수하게 하기 위해서 땡기다 보니까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1학년 1, 2학기에 다 하는 그걸 다 써서 하는 수학을 우리 학교는 1학년 1학기에 끝을 냅니다. 그래서 속도가 다른 학교의 2배예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상황이. 속도가 2배라는 거. 그래서 학생들이 이 수학의 준비가 좀 부족하면
굉장히 힘든 시간을 가진다는 게 이 특징입니다. 학생들의 고난의 정말 근원이죠. 특히 이제 남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 쓰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전체 하루 일과 중에 40% 정도 수학에 쓰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니까 2학년, 3학년 때는 모의고사 성적이 쭉쭉 올라갑니다. 예전에 한참 잘 나갈 때 같은 경우에는 문과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학생의 수학 1등급 비율이 40%를 넘어버린 적이 있을 정도로, 지금도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을 되게 많이 해요. 왜냐면 왜 인문계 대학을 가는데 수학에 가산점이 붙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실 저는. 그냥 국어하고 영어만 볼 것이지 왜 인문계 대학을 갈 때 수학을 다 봐야 되고 또 자연계 대학을 갈 때 국영수를 다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가산점이 붙기 때문에 이 수학이 좀 빨리 시작되고 되게 빨리 끝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부터 나오는 수원, 수2까지 해서 여기 2학년 1학기 끝내고 확통, 기하, 미적분까지 해서 이렇게 수시 전까지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이 문의하시는 게 그런 거죠. 선행을 어디까지 해야 되겠느냐라는 걸 많이 문의를 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미적분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저희는 그걸 듣고 3학년 2학기 거를 벌써 중학교 3학년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미적분까지 이제 많이 하고 들어오는 학생이 성공하는 비율이 안 하고 하는 학생이 성공하는 비율과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얇게 배우고 가볍게 배우고 많이 진도만 많이 나가는 것도 뭐 성공하는 학생이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항상 뭐냐면 이때가 제일 힘든 때거든요. 이때 자신감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1학년 1학기 때 상위권으로 시작하는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면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떤 학생이 상위권으로 시작하냐면 올해 11월 달 기말고사 보고 나서부터 공부 시작해서 내년 2월 달 입학 전날까지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그 학생이 상위권에서 시작을 해요. 왜냐면 지금 이제 앉아있는 이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코로나 세대거든요. 작년에 학교를 제대로 못 갔고 올해도 학교를 제대로 못 갔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생활기록부 기록은 확실히 부족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내신도 커트라인도 떨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를 막 원격으로 하면서 막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학습의 의욕도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11월 지금 학생들이 고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3학년 2학기 내신 관리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 외에는 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저희가 추천하는 거는 하루에 30분은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그리고 11월 달부터는 EBS에서 공식적으로 보조하는 고1 예비과정에 진짜 올인 한번 해보기 이거예요. 근데 고1 예비과정이요. EBS가 공영방송이니까 말 해도 됩니다, 사실은. 고1 예비과정이 1년치인데 국, 영, 수, 사회, 과학 5개거든요. 이거 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4개월 동안 하는 거. 이것만 완벽하게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1학년 1학기 때 진짜 웃으면서 보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대충 하고 1학년 1학기 가야 되는데 갑자기 3학년 1학기 수학하고 오고 이러면 조금 거리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신감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위권으로 시작한 학생들도 되게 불안해요. 왜냐면 뒤에서 언제 쫓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그래서 1학년 1학기가 제일 힘든 시기라고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는 거고요. 그 중심에 요게 있어요. 그 중심에. 네. 그래서 수학은 정말 많이 하더라도 수1까지 정도만 깊이 있게 좀 해줬으면 하고요. 그리고 보통은 수학만 제대로 파고 들어와도 1학년 1학기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그때쯤 되게 되면 학교 분위기 이제 익히고요. 공부하는 방법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때 여름방학 때 수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이제 선행학습 금지법 때문에 앞에 과목 수학 원 시험을 보는데 뜬금없이 확률과 통계에서 따와가지고 시험을 보고
이런 거 전혀 없거든요. 수학에서는 수학만 나오고요. 수학 1에서는 수학 1만 나와요. 대신 깊이 있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많이 공부하는 것도 분명히 좋지만은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게 우리 학교에서는 조금 더 좋습니다. 네, 아유, 수학을 너무 많이 했네요. 네, 수학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경제 수학 다음에 심화 수학을 해도 되는데 해도 됩니다. 근데 그놈의 서울대 때문에 경영 경제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미적분을 기술을 해야 됩니다. 이과 학생들과 같이. 네, 이제 바뀌었습니다. 경영 경제학과는 미적분을 권장 과목에 넣어놔가지고요, 가산점 받으려면 이수를 해야 돼요. 되게 복잡해졌습니다. 서울대가 한마디 하니까는 난리가 나버렸죠 지금. 근데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 여기에 원 중에서 택 2, 그리고 여기서도 택인데 갑자기 8개로 늘어나요. 이건 왜 그러냐? 정시로 전환하는 학생들 때문에 이게 8개가 된 거예요. 그놈의 서울대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데, 서울대에서 이번에 발표를 한 게 여러 가지 참 독특한 게 있는데요. 정시를 보더라도 무슨 과목 들었고 내신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수능을 볼 때, 예전에는 과학을 수능을 볼 때는 1+2로 보게 했는데, 과학 1+ 과학 2 서로 다른 했는데, 이번에 발표를 할 때 뭐로 발표를 해버렸냐면 1+1도 괜찮다, 대신 가산점 없다. 1+2는 가산점 5점 주겠다. 그 다음에 2+2는 가산점 7점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렸어요. 되게 복잡해졌고,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도 이제 2까지는 들어야 되지 않나, 확실하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전형적인 1, 2개, 2, 2개, 고급 2개, 실험 1개, 요거는 수시를 생각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필히 들어가야 되고, 수업 과정도 1이면 1 제대로, 2면 2 제대로, 고급이면 고급 제대로 수업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이번에 확실하게 결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가 속 시원하게 지금까지는 그냥 말 안 하고 대충 다 그렇게 해왔는데, 확실하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된 거죠. 하지만 서울대가 아니면 이제 여기 정시를 생각하는 학생들은 여기 일주일에 8시간짜리 생활과 과학, 요거는 수능만 준비하는 교과입니다. 정시만 준비하는 교과가 따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인문계열은 좀 자유롭습니다만은,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이 수능 11개 과목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해도 돼요. 하지만 경영 경제학과 갈 거면 당연히 우리 학교에 개설된 경제는 들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경제학과 가는데 경제를 안 듣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학생부 종합에서 점수를 쭉쭉 받을 수가 없어요. 본인이 듣든 안 듣든 학교에는 이미 개설이 돼 있기 때문에 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국제경제 듣는 게 당연한 거고요. 역사과 진학을 하려면은 세계사, 동아시아사 들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뭐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조금 자유롭지만 본인이 원하는 진로에 맞는 과목은 반드시 이수하는 거, 요게 인문계의 특징입니다. 인문계 조금 낫습니다. 요거 이제 전형적인 모습인데,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진로가 그렇게 명확한 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그리고 앞으로 진로는 계속 바뀔 거고요. 바뀌는 게 당연한 거고요.